안녕하세요. 미스터 알입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새벽 5시, 서울의 한 백화점 앞입니다. 두꺼운 패딩을 껴입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캠핑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쪽잠을 자고, 누군가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에 의지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한정판 아이돌 굿즈도 생필품도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뒤, 가격이 수백만 원 더 오를지도 모르는 명품 가방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명품의 세계에선 이 법칙이 비웃음이라도 당하듯 완전히 뒤집힙니다.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비싸야 비로소 살 가치가 생긴다는 기묘한 논리. 오늘은 우리 안에 깊숙한 욕망을 건드리는 경제학적 유령, 배블런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아주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괴짜 경제학자는 상류층의 기이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물건 대신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편하며 심지어는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건 물건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과시적 소비의 시작이자 배블런 효과의 핵심입니다. 명품 가방의 가죽 질감이나 바느질의 정교함보다 그 가방의 가격표가 주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조용한 외침 말이죠. 시간이 흘러 현대의 마케팅은 이 배블런 효과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파노플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특정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집단과 내가 동일해진다고 믿는 심리입니다. 유명 배우가 든 가방을 사면 나도 그 여유로운 상류층의 일원이 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지는 것이죠. 브랜드들은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마다 장인 정신과 원가 상승을 핑계대지만 사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무나 내 물건을 갖게 되는 것,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명품은 더 이상 명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공급을 줄이고 매장 문을 일찍 닫으며 고객을 줄 세웁니다. 우리는 그 줄 끝에 서서 고생을 자처하며 생각합니다. 이토록 얻기 힘든 것이니 분명 내 가치를 높여줄 거야.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욕망의 엔진에 거대한 연료가 투하되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과거의 과시는 사교 파티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좁은 공간에서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24시간 전 세계를 향해 내 소비를 생중계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사각형 프레임 안에서 명품 로고는 가장 효율적인 자기소개서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핸들 위에 엠블렘 하나, 식탁 위에 쇼핑백 하나가 나를 설명하는 시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소비는 즐거움이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 이제 명품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입어야 하는 갑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죠. 수개월의 할부와 오픈런의 피로를 견디고 마침내 손에 넣은 그 가방. 그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의 설레임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방이 주는 기쁨이 100이라면 두 번째는 70, 세 번째는 40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자극, 더 비싼 브랜드, 더 구하기 힘든 한정판을 찾아 헤매는 소비의 쇳바퀴에 올라타게 됩니다. 물건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상자를 열 때의 쾌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는 것은 카드 명세서이자 여전히 공허한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것은 그 가죽 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졌을 때 타인이 나를 바라봐주는 존중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보았던 백화점 앞의 긴 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 추위를 견뎠을까요? 누군가에겐 정말로 그 브랜드의 철학이 소중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겐 자산을 지키는 투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동기가 오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면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풍요는 가격표에 휘둘리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할 때 행복한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배블런 효과라는 유령은 힘을 잃습니다. 명품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건이 주인이 되고 내가 도구가 되는 소비를 경계하자는 것이죠. 가장 비싼 브랜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취향과 당당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격표가 붙어 있나요? 그 가격표의 숫자를 매기는 주인이 부디 타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잡한 현상을 경제학의 렌즈로 바라보는 시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